오늘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반응하는 데에는 다 목적이 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몸속에서 혈압을 높여야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높인다. 이 책을 읽어보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의 의사 마스모토 미스마사의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입니다. 저자도 다른 의사와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위험하므로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뇌경색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아한 마음에 연구서나 논문 등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압약이 오히려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저자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기에 혈압을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중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이 또한 생명 유지를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약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모든 건강 정보가 그렇듯 완벽한 정답은 없잖아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머릿말 혈압을 무시하면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필자는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들려주려 한다. 부디 쇼크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들어주길 바란다. 고혈압은 전혀 걱정할 게 못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은 결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관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다. 소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말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힘주어 이렇게 반박할 것이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병이지 소 둘 다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 아니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아닙니다.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심한 경우 외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의사라는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요. 고혈압이 무섭다는 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상식 아니요. 상식이라도 잘못된 상식이 아주 많습니다. BCG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핵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더 이상 BCG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일본에서 환자 수만 대략 5,500만 명 얼토당토하는 수치의 고혈압은 가히 국민병이라고 할 만하다. 성인으로 치면 3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환자라는 의미인데 정작 본인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다. 단지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을 뿐이다. 딱 잘라 말하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의 혈압이 큰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것이 40년 이상 줄잡아 10만 명을 진찰한 끝에 내린 필자의 결론이다. 고혈압이 국민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말이 세간에 퍼져 수많은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필자는 고혈압증이야말로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병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밝히겠지만 수많은 의료 행위 중에서 혈압만큼 거짓 투성이인 분야도 없다. 혈압은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다. 아니, 오히려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혈압에 신경 쓰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되레 많은 병을 불러일으킨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의 최대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또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모두 사실이다. 스포츠센터나 시민회관 등에 놓여있는 혈압 측정기에는 재미 삼아서라도 팔을 넣지 말자. 만약 당신이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다 버려라. 그런 측정기는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질병으로 이끌 뿐이다. 혈압약 복용은 더더욱 안 된다. 물론 혈압이 200을 넘는 극단적인 경우나 심장에 지병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건강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식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동에도 신경 써야 하는 등 번거롭기 짝이 없다. 하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고혈압 대처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버려둬라.
이게 전부다. 8년 동안 50이나 낮춰진 기준치. 고혈압 기준치가 불과 8년 사이에 50mm 수은주나 낮춰졌다. 정말일까? 독자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과장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다. 2000년까지의 고혈압 기준치는 수축기 180mm 수은주였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낮춰져 2008년에는 130mm 수은주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130을 넘었다면 그 사람은 고혈압증으로 분류된다.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게 된다. 그렇다면 고혈압 기준치는 무슨 이유로 그 짧은 기간에 이처럼 크게 낮춰진 것일까? 혹시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고혈압의 위험을 밝힌 획기적인 과학적 근거라도 나온 것일까? 고혈압 기준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혈압 기준치가 160에서 140으로 내려가면 150의 정상인이 갑자기 환자로 둔갑한다. 고혈압 기준치를 10 내리는 순간 10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는 셈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230만 명이었던 고혈압 환자가 지금은 5,500만 명으로 늘었다. 무려 20배 이상의 증가율이다. 그리고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성인의 27.5%, 즉 넷 중 1명 이상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늘면 혈압약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즉 고혈압 기준치의 조작이야말로 제약회사에 금덩이를 안겨주는 도깨비 방망이인 셈이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혈압약을 불필요하게 복용하고 있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키기 쉽다. 고혈압은 자극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주 혈압을 체크하고 되도록 낮추는 게 좋다. 방치하면 큰일 난다. 의료 관계자는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겁준다. 그들의 계약은 놀랄 만큼 단순하다. 사람들 몰래 슬쩍 고혈압 기준치를 내리는 것이다. 그뿐이다. 머지않아 고혈압 기준치는 별다른 설명 없이 130에서 120으로 내려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 대부분의 국민은 짧은 기간에 고혈압 기준치가 이렇게나 많이 내려간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상인이었던 사람들이다. 아마도 혈압에 신경을 쓰고 약을 먹게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 지금은 생활 곳곳에 혈압 측정기가 놓여 있다. 스포츠센터, 구청, 시민회관 등등 심지어 마트에서 보는 일도 있다. 이렇게나 많으면 눈에 띄는 순간 무심결에 팔을 넣어 재어보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목욕탕 체중계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서서 체중을 재는 것과 같은 위치다. 하지만 혈압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올라간다. 최소한 1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기본이다. 스포츠센터였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한바탕 달린 후에 재보는 것일 수도 있고, 마트였다면 물건을 잔뜩 드러나른 다음에 하는 측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올라간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혈압을 잰다면 재수 없이 걸려드는 꼴이다. 혈압은 당연히 높게 나오고 자신은 걱정에 휩싸인다. 그러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간다. 이런 사람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고, 밥 먹기 전에 재고, 샤워 전에 재고, 샤워 후에 잰다. 혈압이 조금만 높게 나와도 호들갑들 떨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에 휩싸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함정에 빠진 사람은 영영 빠져나올 길이 없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날마다 애를 쓰고 비싼 혈압약을 계속 먹어대는 궁지에 몰린다. 다름 아닌 현대의 희비극이다. 혈압약은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혈압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데다 한편으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 나이 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 큰 죄악. 고혈압증이란 말에는 증이 붙는데도 증상이 없다. 즉 아프거나 괴로운 증상이 없다는 얘기다. 물론 몸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데도 아픈 구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고혈압증이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즉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하지만 필자는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와 병에 걸렸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듯 몸은 마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현대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걸 알면서도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하여 발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고혈압은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10년, 20년씩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정말로 큰 병에 걸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제일 무서운 것은 뇌경색. 고혈압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첫 번째로 고혈압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설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사일런트 킬러, 조용한 암살자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자극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은 그냥 내버려두면 뇌졸중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큰일을 치르게 된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약을 먹어야 한다며 환자에게 공포심을 준다. 이 사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뇌졸중은 분명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다. 뇌졸중은 암, 심장병에 이어 사망 원인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인 사망 원인의 약 15%나 차지한다. 일본에는 약 15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고 매년 25만 명 이상이 뇌졸중 환자에 새로 편입된다. 그런데 뇌졸중에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을 일으키는 뇌출혈, 뇌 표면에 혈관이 생긴 혹이 터져서 지주막이라는 수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나뉜다. 1999년도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뇌경색은 84%, 뇌출혈은 13%, 지주막하 출혈은 3%였다. 이처럼 뇌졸중 중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뇌경색은 어떤 병인가? 우선 뇌혈관에 작은 상처가 난다. 그러면 그 상처를 떼우기 위해 상처 부위에 혈액이 응고한다. 흔히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고 그 피가 말라 상처 부위를 감싸면서 낫게 하는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작은 혈전이 생기면서 원활했던 피의 흐름이 방해받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흐르기 때문에 혈관은 더욱 상처가 나기 쉬워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전도 커져서 결국에는 혈관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이다. 혈전은 서서히 커지는데 혈관이 가늘어지고 막히는 것은 단기간에 발생한다. 갑자기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혈관이 막혀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면 3, 4분 안에 뇌세포는 괴사하기 시작한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복원되지 않는다.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해도 팔다리 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뇌경색 치료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다. 혈압약은 뇌경색 발병을 배가시킨다. 흔히들 뇌경색의 원인을 고혈압에서 찾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혈압이 낮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면 몸은 사력을 다해 혈류의 강도를 높여 피의 응고물을 흘려보내려 한다. 즉 혈압을 높여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함으로써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혈압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 낮게 하려는 작용인데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다.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피의 응고물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은 목숨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것일까? 사실 1950년대까지는 뇌졸중의 약 90%가 뇌출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뇌출혈은 줄고 뇌경색이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자 역전되었고 1990년대에는 뇌출혈이 10에서 20% 내외로 보합세를 유지한 데 비해 뇌경색은 80에서 90%까지 치솟아 19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증가했다. 그럼 왜 옛날에는 뇌출혈이 이처럼 많았을까? 그것은 당시 일본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빗대면 난민으로 넘쳐나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몇 년 동안은 식량을 점령국인 미국의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 혈관이 약해져서 높은 혈압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다. 또 옛날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셌다. 농사일이나 건설 현장의 육체 노동도 지금처럼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사람의 힘에 의존했다.
집안일도 가전제품이 없어서 청소나 빨래는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다. 혈관이 약한 데다 강한 육체 스트레스가 더해지는 바람에 혈관이 쉽게 터져서 뇌출혈이 많았다. 때문에 고혈압은 곧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는 이미지가 의사나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실제로 옛날에는 뇌출혈로 사람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은 영양이 개선되고 육체 노동도 거의 사라져 뇌졸중에서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골 뇌졸중의 이미지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뇌출혈 예방을 위해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예방 대상이 30년 전에서 멈춰버린 셈이다. 뇌졸중이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뇌출혈에서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뇌경색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왜 고혈압 기준치를 자꾸만 내려 혈압약을 먹이려 하는가? 이제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혈압약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압을 낮추면 뇌출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 역시 높아진다. 환자에게 혈압약을 처방할 때 필자는 꼭 위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약으로 혈압을 내렸더니 치매에 걸리더라. 올해 80세가 되는 B씨는 필자가 혈압약을 끊게 한 환자 중 한 사람이다. 정기적으로 필자의 진찰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한데 1년쯤 전부터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필자는 별일 없기를 바라며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딸이 진료실을 찾아왔다. 진찰을 마치고 그녀에게 물었다. 아참 어머님은 건강하시죠? 실은 그 일로 선생님께 의논드리고 싶어서요. 사정을 들어보니 이랬다. B씨는 최근 눈에 띄게 다리 힘이 약해져서 거리가 먼 필자의 진료소까지 통원하기가 힘들어 집 근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160 정도가 나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가 하면 한밤중에 부스럭거리며 뭔가를 찾지 않나 불안한 듯 집 안을 왔다 갔다 하고 건망증도 심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정신이 없는 건지 괜찮을까요? 그 말에 짚히는 데가 있었다. 혈압약이 부작용 같군요. 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만성지능 저하는 뇌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딸은 필자가 말한 대로 B씨의 혈압약 복용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얼마 후에 B씨가 전처럼 건강해졌다며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알려주었다. 고령자의 혈관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거나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같은 노화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가늘고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혈압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고혈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셈이다. 시그대 우에시마 히로스고 교수가 실시한 연구 중에 혈압약 복용과 고령자의 자립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다. 이 연구는 1980년에 국민영양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을 1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혈압 140을 경계로 고령자의 자립도는 떨어진다. 즉 혈압이 높을수록 누워서만 지내거나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 결과만 놓고 볼 때 역시 혈압은 낮아야 하고 140을 넘을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데이터도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혈압이 얼마가 되었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의 자립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우 약으로 혈압을 낮추면 위험하다. 혈압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치매나 자리 보전하고 눕는 사태가 벌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도 약으로 낮추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 혈압약을 복용하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일까? 약을 이용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리면 뇌의 혈류가 나빠진다. 실제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많다. 그 결과 자주 넘어진다. 고령자가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일이다. 뼈가 부러져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성지능 저하는 걷기 같은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거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혈압약은 치매 외에도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다.
혈압약은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부작용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사용된 티아지드라는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은 요산이 체내에 고이는 현상 때문에 통풍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졌다. 이외에도 헛기침, 잇몸 부종, 부스럼, 변비, 부종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뇌경색, 심부전, 당뇨병 같은 무거운 증상까지 실로 다양한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어떤 약이든 작용과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 또한 강하다. 그러므로 약을 먹을 때는 이런 사실들을 잘 고려해서 먹어야 한다.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한다. 기준치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못지않은 문제가 연령에 따른 혈압의 차이를 무시한 처사다. 1960년대까지 혈압의 기준치는 연령 더하기 90이었다. 필자가 공부할 당시에 의학부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공식에 따를 경우 나이 60이면 150, 70이면 160, 80이면 170이 된다. 혈압이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오른다는 사실은 의학 상식이다. 그런데도 20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뭉뚱그려 20대이든 80대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만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혈관도 나이를 먹으면 딱딱해진다.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는 것이다. 동맥경화가 바로 그것이다. 동맥경화는 혈관의 자연스러운 가령 현상. 나이를 먹으면서 생체 구조가 쇠퇴해가는 현상이다.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은 불과 25초 만에 온몸을 누빈다.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시속 약 216km다. 혈액은 꾸불꾸불한 혈관을 통해 고속철 수준의 속도로 몸속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동맥은 탄력성 높은 벽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혈액이 흐르는 기세를 견뎌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진다. 몸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을 혈관벽에 부착시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보강해준다. 따라서 동맥경화는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반응인 것이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확장과 수축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혈액을 내보내기도 어려워진다. 뇌나 손발 끝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혈압을 높여 기세 좋게 피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진다. 그에 맞춰 심장도 혈압을 높인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자연 현상을 약으로 낮춘다면 뇌나 손발 끝까지 피가 돌지 않아 멍해지거나 현기증을 일으키게 된다. 실제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약을 끊게 하면 대부분 머리가 맑아졌다며 좋아한다. 현기증이나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많다. 앞뒤가 바뀐 원인과 결과. 선생님 머리가 아파요.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까 180이나 나왔어요. 환자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두통은 혈압이 높기 때문이죠. 혈압을 낮추면 나을 겁니다. 그러고는 혈압약을 처방해준다. 혈압약을 먹으면 두통은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대로라면 혈압이 180까지 올라간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맞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머리가 아픈 것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 영양소나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대량으로 보내 두통을 먹게 하려 한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묻는다. 요즘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혈압을 쟀더니 170이 나오더라고요. 혈압이 높아서 어깨가 아픈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몸이 혈압을 올려서 어깨 아픈 걸 낫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에 신경을 써서 몸을 잘 돌보세요. 이렇게 말해주자. 환자는 그런 거였군요. 하면서 이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혈압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한다. 왜 머리가 아픈 걸까? 어깨는 왜 결리는 걸까? 혈압이 높은 건 왜일까? 도대체 원인을 생각하려 들지 않는다. 혈압은 개성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혈압은 높으면 안 되고 낮을수록 좋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했다. 세 항목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낮추기만 하는 기준치는 완전히 엉터리다. 둘째, 나이를 먹으면서 또는 몸 상태에 따라 혈압이 오르는 것은 몸의 올바른 반응이다. 셋째, 이를 무리하게 약으로 내리면 뇌경색이나 암 등 중대 질환을 일으키기 쉽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 사교적이면서 휴일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사람은 혈압이 높다. 반대로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낮다. 즉, 혈압은 개성이라는 의미다. 개성은 인생을 좌우한다. 그리고 혈압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높아서 활동적인 성격이 되는 건지, 혈압이 낮아서 얌전한 성격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같은 이치다. 혈압도, 개성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나 혈압은 1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못 박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혈압을 같은 기준에 맞추려는 것은 융통성 없는 행동이다. 혈압은 성격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혈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자동 변속을 하는 자동차 기어처럼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철역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자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야지 하며 계단을 오르면 그 사람의 혈압은 200 가까이 급상승한다. 피곤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한 경우라면 물론 혈압은 그대로다. 혈압을 올리지 않는 이상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불가능하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혈압을 올리는 것이다. 혈압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변한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혈압은 내려간다. 낮에는 150 정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잠들었을 때는 110 정도까지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은 다시 오른다. 낮 동안의 활동에 대비해 몸이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나 심지어 이를 닦을 때에도 혈압은 올라간다. 회사에 출근해 사람을 만나거나 업무를 볼 때도 혈압은 올라간다. 부하 직원을 꾸짖거나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혈압은 급상승할 것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이다. 앉아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한가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와 사무실에서 일할 때의 혈압은 전혀 다르다. 환자 중에는 아침에 잘 때는 130이었는데 병원 대기실에서 잘 때는 140이 나왔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죠?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질문은 참으로 난처하다.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필자는 이렇게 대답해준다. 혈압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몇 발짝만 걸어도 바뀌거든요. 그때그때 내 몸에 가장 알맞은 혈압으로 조절해주는 거죠. 혈압은 언제나 올바르다. 아무 때나 변하는 수치는 모두 올바르다. 혈압이 다 내려가면 인간은 죽는다. 혈압이 내려갔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는 신호다. 쇼크, 심근경색, 다량의 출혈 등등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혈압이 내려가면 오싹해진다. 눈앞의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압이 높아졌다면 안심한다. 혈압이란 그런 것이다. 내려가는 것이 두렵지 올라가는 것은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원래 의사란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직업이었을 법하다. 모든 의사가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주었으면 싶다. 필자가 촉탁기로 근무하는 약물원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쓰러졌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식은땀을 흠뻑 흘리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혈압을 재보니 180이 나왔다. 그래서 필자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혈압은 맥박, 호흡, 체온, 의식과 더불어 바이탈 사인, 즉 활력 징후다. 활력 징후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다. 정상 혈압에서 40 정도 낮아지면 쇼크 상태에 이른다. 온몸에 땀이 나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구토, 의식장애 등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혈압은 제로가 된다. 따라서 혈압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과 같다. 자세만 바로 해도 혈압은 내려간다. 매일 웃으며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있는 한 슬픈 일도, 화가 나는 일도 겪게 된다. 기분 내키는 대로 화를 내거나 말 안 듣는 자녀를 혼낸 후에 현기증이 나거나 머리가 아픈 경험이 없는가? 그것은 화 때문에 생긴 흥분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 신경이 짓눌린 결과다. 그것은 인간의 몸에 갖춰진 본능적인 기능이다.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원래 화를 낸 흥분 상태, 다음에는 공격 또는 도주 본능이 있다.
따라서 몸은 그 다음에 이어질 격한 운동에 대비해 혈압을 올리게 되어 있다. 이런 예는 화냄뿐만 아니라 놀람, 슬픔 등의 감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충동으로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동요되면 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혈압을 올린다. 마음의 동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웃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나 자극을 마음으로 막으려 한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클렉슨을 울리면 움찔하게 된다. 바로 이때 혈압은 급상승할 것이다. 마음의 쇼크나 충동을 크게 받으면 몸도 함께 충격을 받는다. 옛날 무사들은 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동요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할 것인지 마음을 썼다. 즉 핵심은 평상심이다. 무사로서 부끄럽고 꼴싸놓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잡념을 떨구어낸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도 무도 수련에서는 끊임없이 배를 연마하라고 한다. 한 번쯤은 단전에 힘을 모으다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배꼽, 발에 단전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항문을 조인다. 그리고 상체에 힘을 빼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턱을 당긴다. 그러면 몸에 한 줄기 축이 세워진 형태가 되어 자연스럽게 등줄기가 펴진다. 이는 요가나 무도뿐만 아니라 발레, 무용, 가보기 등에서도 공통된 자세다. 인류 무도가나 가보키, 배우 등의 자세가 아름다운 것은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이다. 시합이나 무대 위에서는 마음의 동요 하나가 승패를 좌우한다. 화가 났을 때나 충격을 받았을 때 흡하고 배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며 어깨에 힘을 뺀다. 예를 들어 파도가 거친 날 우연히 배를 탔을 때 항문을 조이고 어깨에 힘을 빼면 뱃멀미를 하지 않는다. 물속에 빠져도 나무에서 떨어져도 항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한다. 또한 배에 힘을 줌으로써 저절로 복근이 길러져 요통도 개선된다. 화가 나려 할 때 흑, 슬퍼지려 할 때도 흑, 이것만으로 마음은 안정을 찾아 동요되는 일이 없어진다. 평소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대략 살펴보았고요. 124페이지의 콜레스테롤도 거짓투성이란 소제목 내용 그리고 제4장 부정적인 사고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내용. 의료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의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 걸쭉한 혈액도 엉터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원하시는 구독자님은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고혈압이니 약을 드세요 라고 하면 평생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우리가 약을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라 봅니다.